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 2편으로 소득의 분배 관련하여 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쪽의 고지사항 꼭 확인해 주시고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 요약입니다. 우리 경제의 중축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임금이 많이 올라갔지만 중산층 붕괴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높은 임금 상승이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산층 붕괴의 이면에는 자영업자의 몰락이라는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런 상황으로부터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 중에서는 상가, 주식업종 중에서는 은행 등 대출 관련 금융기관은 중기적인 투자 유의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중산층을 정의해 보면 국제적으로는 한 나라의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사이를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2019년 한국의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61만 원이므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31만 원에서 691만 원 사이이면 중산층입니다. 반면에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 빈곤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2019년 한국에서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31만 원 미만이면 빈곤층입니다. 중산층의 몰락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도 중산층 비율이 1971년 61%에서 2016년 50%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하락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최근 4년 만에 거의 10%포인트 하락하여 처음으로 60% 미만으로 추락하였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약 10%포인트 하락하는데 40년 넘게 걸렸습니다. 빈곤층은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여 처음으로 17%를 넘어섰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라이시 교수는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중산층 비중 하락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임금이 노동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산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좌측 그래프의 두 변수 간의 갭이 벌어질수록 중산층의 비중은 하락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근 한국의 노동 생산성과 임금 동향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 생산성 지수와 임금 추이를 그려보면 두 변수 간의 갭이 2017년 최대치로 벌어졌다가 2018년에는 오히려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산층 비중은 2018년 1년 만에 3.3%포인트나 급락하였습니다. 2018년 높은 임금 증가율로 임금과 생산성과의 격차가 좁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중산층 비중은 1년 만에 큰 폭으로 급락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2018년 중산층 몰락의 미스터리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를 알려면 한국의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 자영업자의 규모 및 비중을 알아봅시다. 한국 비임금 근로자 수는 약 680만 명이고 경제활동 인구의 24%이니 4명 중 1명 꼴입니다. 여타 선진국에 비하여 그 비중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미국은 6% 수준이고 일본은 10% 수준입니다. 그 비중이 높은 이유는 기업 수가 적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일본과 비교하면 경제활동 인구 10,000명당 300인 이상 기업이 일본은 1.8개이고
우리나라는 0.9개에 불과합니다. 한국 자영업의 연령별 구조를 보기 위하여 좌측 그래프에 자영업자 중 50대 이상의 비중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10여 년 동안 그 비중이 40% 후반대에서 60% 초반대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임금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노후 준비 부족으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영업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꾸준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망이 없거나 사업 부진의 이유로 그만두려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2013년까지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유는 명확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자영업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는 정성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자영업자들의 규모를 보면 연매출 1200만 원 이하 업자가 21%이고 연매출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사이 업자가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소득이 아니고 연매출이 4600만 원 이하이니 아주 영세한 규모이죠. 이제 앞에서 제기한 2018년의 중산층 몰락의 미스터리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규모도 영세하면서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직장에서 퇴직한 중장년층들이 부족한 노후 준비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어 경쟁은 심화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높아져서 임금 근로자의 경제 사정이 나아져도 자영업자의 상황이 나빠져서 중산층 비중이 줄었다 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몰락이 자산시장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부동산 중 상가 가격 하락 리스크가 커진 상황입니다. 좌측 그래프는 전국 중대형 매장 상가 공실률을 보여줍니다. 2002년에 4%에 불과했던 상가 공실률이 자영업자의 어려움으로 상가 수요가 줄어서 이제는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11% 중반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영업자의 미래가 어두워서 공실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상가 직접 투자 또는 리츠를 통한 간접 투자, 신중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은행의 연체율 추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국내 은행의 2012년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총액은 약 250조 원으로 원화 대출 총액의 22.8% 수준입니다. 최근 발표된 데이터는 없지만 그 비율이 높아졌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아직은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수 경기가 더 악화된다면 은행업적에 타격이 될 수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산층 및 자영업자의 몰락에 관한 설명은 마치고 마지막으로 전국 지역별 상가 공실률을 참고 삼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서울이 제일 상황이 괜찮습니다. 울산, 세종시, 전북, 경북은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세종시는 최악이네요. 상가 5개 중 거의 1개꼴로 비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